대장암의 씨앗, 대장용종입니다. 네,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소화기내과 한윤대 교수님의 두 번째 수업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똑같이 혹을 다루기는 하지만 쥐젖 장인과는 전혀 다른 대장 장인 한윤대라고 합니다. 지금까지는 그래도 겉으로 보이는 혹을 자꾸 이야기했기 때문에 용명 씨가 계속 만지고 했지만 지금부터는 안에 있는 혹이라 보이지 않을 거라 안 보이기 때문에 걱정을 일단은 조금 덜 하셔도 되겠습니다. 여러분 대장 내시경은 대부분 많이 받아보셨죠? 아유, 전날 몇 시간 전부터 금식, 그다음에 고등어, 흰살 고등어 생선, 카스테라 이런 것만 먹어야 되고 씨앗 거 먹으면 안 되고 열심히 가서 읽으셨네. 채소 9리터인가 몇 리터 계속 먹어야 되고 먹으면 내려오고 먹으면 내려오고 무슨 폭포수처럼 계속 이렇게 되는 거 다 알죠. 용명 씨 목요일에 너무 다 나와요. 용명 씨의 모든 것이. 아유, 병원에 저는 아직 안 해봤어요. 왜 아직 안 해보셨어요? 네, 아직 안 해봤어요. 아, 젊음을 또 이렇게 자기 이제 어필하고 계시는데 아직 마흔 안 됐다고 지금. 알겠습니다. 부모님이 하시는 거는 봤죠. 아유. 네. 자, 이게 반응 보니까 이제 용명 씨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도 굉장히 검사 전날부터 장을 비우느냐고 고생을 많이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꼭 대장 내시경을 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데요. 대장암은 우리나라에서 많이 발생하는 암 중에 하나고 특히 중년 이후에는 대장암 사망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더욱더 주의가 필요합니다. 대장 내시경이 이런 대장암을 예방하는 데 아주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불편감이 좀 있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대장 내시경을 꼭 받아야 되는 건데요. 대장 내시경을 했을 때 용종을 몇 개씩 떼어냈다는 얘기를 들은 분들이 많이 있으실 거예요. 맞아요. 이런 용종이 대장암의 씨앗이 될 수 있는 친구들이기 때문에 오늘 제가 대장 용종은 왜 생기고 어떤 용종이 암이 될 수 있는지 또 어떻게 예방해야 되는지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그 전에 우리가 대장이 어디에 있고 어떤 역할을 하는지 좀 알아야 되겠죠. 용명 씨, 대장은 이쪽에 있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대변을 만드는 역할을 하고 아까는 여기 가르쳤는데 여기 갑자기 이쪽으로 바꿨네요. 모르겠어요. 이쪽이에요. 아, 왼쪽, 이쪽. 오른쪽 이렇게 오른쪽이에요. 따로 왼쪽. 있어요? 어느 쪽이에요? 대장은 오른쪽 왼쪽 전체 전반에 걸쳐 있고요. 사진 보시는 것처럼 우측 아래에서부터 시작해서 쭉 한 바퀴를 돌면서 왼쪽을 통해서 항문까지 이렇게 크게 우리 배를 돌아가고 있는 소화기관의 가장 마지막 부분으로 약 150cm 정도 길이가 되는 기관입니다. 150cm 되게 기네요. 우리- 꽤 딸보다 생각보다는 큰데요. 길죠. 화면 속 그림처럼 구불구불하게 자리를 잡고 있는데 우리가 섭취한 음식물들은 대부분 위와 소장을 거치면서 중요한 요소들은 다 흡수가 되고요. 음식물 찌꺼기와 수분이 남은 채로 대장으로 넘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 대장이 수분을 흡수해 가면서 변의 모양이 만들어지고 그 대변을 몸 밖으로 배출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대장인데요. 대장의 안쪽은 점막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점막이라고 하면 우리 입안에 쪽 보시면 안쪽이 촉촉한 것처럼 네. 그런 부분이 대장 안쪽을 쭉 둘러싸고 있는데요. 이 점막이 비정상적으로 자라면서 볼록하게 튀어나오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이런 경우를 바로 혹처럼 돌출된 그런 병변을 저희가 대장 용종이라고 하게 됩니다. 아, 근데 이게 대장 용종이 오늘 제목도 뭐 대장암의 씨앗이라고 하셨잖아요. 예. 용종이 다 암이 되는 건가요? 모든 용종이 대장암으로 가는 건 아닌 것 같고요. 크게 저희가 종양성 용종과 비종양성 용종으로 나누어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비종양성 용종은 암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별로 없고 과증식성 용종, 염증성 용종, 과호종 이런 여러 가지 이름이 있는데요. 종양성 용종엔 대표적으로 선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친구가 굉장히 조금 문제가 되는 친구인데요. 사진을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점막이라고 한 부분에서부터 조금씩 저 핑크색으로 된 혹이 커지기 시작하는데요. 바로 저 선종이 커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점차 유전적 변이와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조금 저 주황색 부분으로 된 암으로 변이되는 부분이 생기게 되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커지기 시작하면 저기 T1부터 T4라고 써 있는 사이부터는 위아래로 퍼지기 시작하면서 뿌리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추후에 제가 영상을 하나 보여드릴 건데 그 영상을 보시면 용종을 띄워서 저희가 제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저기 T1처럼 뿌리를 잡기 시작하는 경우는 띄워도 띄워지지가 않기 때문에 T1에서부터 넘어가는 순간부터는 대장 내시경으로 용종을 절제할 수 없고 수술을 받으셔야 되는 상황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대장 내시경을 아까부터 말씀드린 이유는
그 T1이 되기 전까지의 상황에서는 어떻게든지 대장 내시경을 통해서 제거를 할 수 있지만 이미 뿌리가 형성된 이후부터는 딱딱하게 점막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 아래까지 들어 올려지지 않아서 내시경으로 뗄 수 없고 계속 진행이 되기 때문에 주변으로 퍼질 거라서 그 이후부터는 수술적 치료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저 정상부터 T4, T3 이런 쪽으로 가는 데까지는 대략 5년에서 10년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저희가 주기적으로 대장 내시경을 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그 다음 사진을 보시면 톱니 모양 용종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용종이 저렇게 혹처럼 올라오기도 하지만 옆으로 번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옆으로 번지는 저런 톱니 모양의 병변 같은 경우도 방치하면 암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희가 각별한 주의를 하고 대장 내시경으로 제거를 하게 됩니다. 야, 이게 저런 거는 떼기가 좀 더 힘들겠어요. 맞습니다. 그럼 좀 대장 어려울 수 내시경 있죠. 검사에서 어떤 종류인지 확인을 하고 이제 떼어내는 건가요? 제가 아까 암성 용종, 비종양성 용종 여러 가지를 말씀드렸지만 실제적으로 육안적으로 아주 구분을 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어서 저희가 대부분 발견된 용종을 제거를 하게 됩니다. 실제적인 용종 사진을 제가 이제 몇 가지 갖고 와봤는데요. 자, 용종 다음 이렇게 쭉 보시면 4가지 용종 사진을 보여드렸습니다. 이 중에서 선종이 아닐 것 같은 용종이 뭔 것 같으세요, 우리 용명 씨? 선종이면 아닌 나쁜 것 종이죠. 그렇죠. 선종이 아닌 걸 찾는 거죠. 그렇죠. 선종이 아닌 게 뭘까요? 이 중에 그나마 좀 착해 보이는 애를 찾으면 되는 크기가 거잖아요. 제일 작은 거는 저는 3번인 것 같은데. 저는 1번 아니면 4번 같은데. 4번은 제일 큰데. 이거 제일 확대한 큰 거 걸로? 아니에요? 1번 그럼 1번? 1번이 좀 깔끔하고 모양은 이뻐 보이긴 하죠. 그러면 1번, 4번 답은 아니고. 그러니까 2, 3번이 조금 귀여워 보이는데요, 그나마. 네, 사실 정답은 선종이 아닌 것은 3번입니다. 제일 크기가 3번은 암으로 발전될 수 있는 용종이 아닌데 사실은 2번과 3번 같은 경우는 명확하게 구분하기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네. 저렇게 육안적 구분이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용종이 발견되면 반드시 내시경으로 일단은 전부 가능한 제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거를 한 후 그 조직 검사 결과를 통해서 이 친구가 용종이 될 수 있는 암이 될 수 있는 용종이었는지 비암이 될 수 있는 용종이었는지를 확인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용종을 자꾸 떼시는 분들 보시면 알겠지만 내시경을 다음에 해도 또 있고 용종이 또 있고 이래요. 이 용종도 아까 피부에 쥐젖이 자꾸 나는 것처럼 종종 자꾸 생기는 경향성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장 내시경으로 선종이 제거했다라고 해서 마음을 너무 놓으시면 안 되고 그 다음에 또 생길 가능성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의료진과 상의를 하셔서 적정하게 주어진 기간에 다시 오셔서 추적 내시경 검사를 하시는 것을 권유드리겠습니다. 근데 저는 궁금한 게 이 내시경 검사하는 동안 뗐다고 하잖아요. 예. 굉장히 잠깐인 것 같은데 그게 금방 떼지나요? 잘 안 떼지는 경우도 있고 오래 걸리는 경우도 있는데요. 예. 아까 톱니모양 이런 것처럼 그런 친구들은 좀 더 오래 걸릴 수 있고요. 상황에 따라 다른데 제가 영상을 하나 갖고 왔습니다. 보통은 수면으로 많이 하시니까. 그렇죠. 제가 영상을 하나 받아왔는데 사실 자, 조그만 용종 비슷해 보이는 친구에게 네. 밑에 저희가 생리식염수 같은 것을 넣어서 띄웁니다. 밑에 올라온다. 점막 밑이 다치지 않도록 저렇게 아. 띄우는데 아까 처음에 보여드렸던 것처럼 뿌리가 있다면 저렇게 올라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뿌리가 잡히기 전에는 밑에 이렇게 생리식염수를 띄우면 꾹 올라오게 되고 점막 위로 그러면 이렇게 저렇게 잡아서 전기 소작기를 시행해서 톡 떼내면 시커멓다. 거기 빠지게 됩니다. 이런 골반이 식으로 같은 걸로 혹을 이렇게 딱 끊어내- 떼내게 되는데요. 저거보다 더 작은 혹은 이제 콜드 스네어라 그래서 단순하게만 떼내는데 저 정도 크기, 일정 크기 이상이 되면 저렇게 띄워서 전기 소작기를 통해서 바닥을 긁어내어 떼내게 됩니다. 저는 좀 궁금했거든요. 어쨌든 이게 살 같은 건데 떼어내면 피가 막 철철철 나지 않을까 했는데 그건 아니었네. 안 해봤다고 자꾸 이렇게 물어봐요. 가끔 크게 떼면 저 부위에서 출혈이 날 수 있어서 그럴 것 저희가 같아서. 그쪽에 클립이나 이런 걸 통해서 지혈을 시행하고 나오기도 합니다. 근데 그럼 대장 용종 같은 경우에는 왜 생기는 거예요? 이유가 이제 용종이 생기는 건 사실 대장암이 생기는 위험 요인과 대부분 많이 겹치는데요. 정확히 어떤 한 가지 원인으로만 생기는 것은 아니고요. 환경적인 요인과 유전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발생하는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위험 요인으로는 우리가 붉은 고기 같은 거, 소고기, 돼지고기 같은 거, 그리고 베이컨, 햄, 소시지 같은 가공육을 많이 먹는 식습관도 좀 문제가 될 수 있고요. 당연하겠지만 모든 병의 근원이라고 얘기하는 과도한 음주와 흡연,
마찬가지 그리고 신체 활동 부족 그리고 비만도 문제가 좀 될 수 있다고 이야기가 알려져 있습니다. 뭐 음주나 흡연 같은 경우는 연구마다 결과에 다소 차이는 있지만 제가 볼 때는 거의 만병의 근원 수준일 수 있어서 그렇죠. 전반적으로는 많은 병의 원인이 될 수 있으니 조심하시는 게 좋겠고 또 하나 관련된 건 이제 노화를 들 수가 있습니다. 아, 노화. 아까 우리 쥐젖도 나이를 먹으면서 생기는 것처럼 나이가 들수록 대장의 이런 점막 세포들도 오랜 시간 동안에 여러 자극에 노출이 되게 되고 세포의 유전자 변이도 누적이 될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에 나이가 들수록 대장 용종이 생길 확률도 높아지고 그래서 국가암검진을 저희가 아직까지는 50세 이상에서부터 대장암 검진, 내시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못하신 거긴 하지만 최근에는 미국이나 다른 나라에서부터 계속 젊은 대장암 환자들이 늘고 있어서 45세 이하로 낮추기 시작했고요. 실제적으로 집안에 가족력이 있으시고 이런 분들은 40세 이전에도 부모님이나 가족 중에 대장암이 있으신 분들은 더 일찍 하시기를 권유드리기도 하고 있습니다. 너무 자만하지 마세요, 박철기 아나운서. 예, 근데 여기 장 속에 혹이 생겼다는 거는 뭐 증상 예를 들면 뭐 변비나 소화불량 이런 증상도 있어요 그러면? 아, 그러게 뭔가 막을 뭔가, 수 있을 것 그러니까. 같은데 그렇죠. 변비처럼. 계속 커지면 막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장은 통증을 느낄 수 있는 기관은 아니기 때문에 저 정도의 작은 용종들이 있는 것만으로 어떤 큰 증상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장이 막힐 정도로 용종이 커지거나 굉장히 용종 개수가 많다면 방금 용명 씨가 말씀하신 것처럼 일부 이제 배변 습관의 변화가 나타날 수 있기는 합니다. 설사와 변비가 오가거나 이럴 수도 있기는 하지만 때로는 혈변이나 점액변이 나타날 수도 있긴 하지만 아주 커지지 않는 이상은 대부분 증상이 없기 때문에 저런 용종이 클 때까지 우리가 기다리지 않고 중간중간 검진차 내시경을 권유드리는 이유가 바로 그래서 그렇습니다. 우리 대장 장인 또 한 교수님이 나오셨으니까 그럼 이 대장에 용종이 안 생기려면 어떻게 좀 평소에 습관을 들이는 게 좋을까요? 왠지 예측이 됩니다. 어려운 질문입니다. 예.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유전적 요인과 환경적 요인이 같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우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족력이 있거나 이런 대장암의 위험을 아까 말씀드렸던 높일 수 있는 생활 습관이 있으시다면 대장 내시경을 하시는 게 최고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50세 이상으로부터 국가에서 암 검진 대상으로 권유를 하고 있지만 저희가 요즘 정말 젊은 대장암 환자들이 많아졌어요. 20대, 30대도 오시거든요. 자꾸 절 보면서 얘기해서 저도 꼭 받아야 될 것 같은 느낌이 그리고 들어요. 대부분 그렇게 오시는 분들의 가장 첫 번째 말씀은 제가 기록을 보면 그동안 대장 내시경을 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모두 거의 대부분 첫 대장 내시경상 발견된 대장암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많이 커진 경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배변 습관의 변화 혹은 체중의 감소 그리고 혈변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유심히 내 변의 상태를 관찰을 해주시고 다른 증상이 있나 없나 같이 해주시면서 확인하지 않으시면 저런 용종 수준에서 제거를 하기 전에 보다 더 커져서 더 큰 문제가 되면 저한테 수술을 받으러 오셔야 되기 때문에 항상 그래요. 그런 거 확인을 하시는 게 중요하시고요. 근데 그러면 우리가 그나마 할 수 있는 건 결국 식습관 개선이 그러니까요. 가장 최고인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붉은 육류나 햄, 소세지 같은 가공식품 조금 멀리 하시고 현미나 보리 같은 통곡물, 뭐 키위, 사과 같은 식이섬유가 많이 풍부한 음식을 드시는 게 배변을 활동도 원활하게 하기 때문에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특히 그 말씀드린 식이섬유 같은 경우는 음식물이 대장을 통과하는 시간을 좀 줄여줄 수 있기 때문에 대장암 발생 위험을 낮추는 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뭔가 저는 꼭 뛰고 나면 장이 활성화되는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 운동하는 것도 도움이 좀 되나요? 그럼요. 당연히 꾸준한 신체 활동은 굉장히 대장 용종 및 암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고요. 특히 15분에서 20분 이상 정말 땀을 좀 흘릴 수 있을 정도로 운동을 하는 것을 권유하고 있습니다. 네, 활발히 움직이는 게 도움이 된다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뭐 그 외에도 뭐 아니 옛날에 그 복부 마사지 했는데 네. 복부 마사지 이렇게 막 눌러주라고 이렇게 했는데 그거 하는 것도 약간 소화도 잘 되고 그런 것 같아. 막 눌러달라고. 오른쪽에서 해서 이렇게 왼쪽으로 눌러주는 가니까 것도. 이렇게 해서 마사지 제가 볼 때 하더라고요. 우리 어르신들이 배 아플 때 이렇게 뺑 맞아요, 돌려서 이렇게 맞아요, 해주잖아요. 맞아요. 거기에도 어떤 약간 역시 어르신들의 노하우가 있는 거예요. 대장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흐르는데 배를 이렇게 마사지 해주시면 장의 움직임에 도움이 될 수 있죠. 그리고 배를 좀 따뜻하게 해주고 그러시면 변비 예방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뭐 당연히 우리가 용종의 예방을 하고 이럴 수는 없는 거지만 우리가 배변 습관 관리는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그럼 강연 마무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대장암의 씨앗이라고 불리는 대장 용종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장 용종은 사실 많이 커지거나 그렇게 되기 전까지는 특별한 증상이 없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미 생기고 자라고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친구들이 암으로 진행되기 전에 발견해서 제거를 하려면 대장 내시경을 하는 것이 가장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증상이 없을 때부터 정기적으로 검사 받으시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특히 대장 내시경을 받다가 용종이 발견되었다 하더라도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모든 용종이 암으로 변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조직 검사 결과를 확인해야 해서 너무 걱정을 하시고 긴장하실 필요는 없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어쨌든 겉모습만으로 용종을 정확한 종류나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용종을 조직 검사를 통해 확인 후 이 용종이 발견됐다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정기적인 추적 관찰을 반드시 하는 거, 이것이 중요할 것 같고요. 암으로 진행되기 전에 발견하고 제거했기 때문에 이미 우리가 조금 더 안심할 수 있고 도움이 됐다는 거에 의미를 두시면 좋겠고요. 개수와 상황에 따라 의료진이 권하는 주기가 달라질 수 있어서 거기에 맞춰서 꾸준히 대장 건강을 관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파인애플님의 댓글입니다. 용명 씨 실시간으로 너무 웃겨요. 크크크크크크. 아침부터 어떻게 그런 에너지가 나오는지 연예인 아무나 못하겠네요. 연예인이에요. 지섭이 형. 빈이 형. 다음 우리 순이야님. 대장 내시경 생각만 해도 벌써 힘들어요. 번거롭지만 용종 때문에 안 할 수도 없고 대장 내시경 안 하는 그런 날은 언제 올까요? 그다음 시청자 질문. 아버지가 대장암으로 돌아가셔서 걱정되는 마음에 2년 주기로 대장 내시경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변에서 너무 자주 받는 것 같다고 이렇게 자주 받으면 장에 구멍이 날 수도 있다고 하던데 이거 정말인가요? 자주 받아서 구멍이 나는 건 아니긴 한데요. 대장 내시경을 하려면 대장 안으로 공기를 넣어서 주입하여 대장을 충분히 이렇게 부풀려야 합니다. 네. 그리고 확인해야 되는데 그 길이 가는 길이 때로는 장 유착이 있거나 특히 예전에 수술 받으신 분들은 그럴 수 있는데요. 혹은 장 길이가 너무 길어서 가는 길이 어려운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 이제 내시경을 하다 보면 불가피하게 생기는 가장 큰 합병증 중에 하나가 장이 터지는 건데요. 그런 상황이 오면 저희 외과 의사들이 수술을 해드려야 되는 상황이 오기는 합니다. 하지만 그럴 가능성은 1% 미만으로 굉장히 낮기는 하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앞으로 우리나라에서 대장 내시경을 더 적극적으로 권유하려고 하는 지금 움직임이 2028년부터 있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천공의 위험성이 없는 건 아니지만 높지 않으니까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요. 그렇다고 굳이 자주 하시려고 하실 필요는 없을 수도 있습니다. 어느 정도 용종 개수와 선종이 나온 정도에 따라서 저희가 일정 주기를 잡아드리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으신 분들은 5년에 한 번씩 하셔도 괜찮다고 이야기를 드리고 있고요. 실제 아까 말씀드린 5년에서 10년 사이 암이 발생할 수 있는 과정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거에 기반하여 저희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혹이 계속 생기시는 분들은 말씀드린 대로 생기기 때문에 2, 3년 사이에 내시경을 하시도록 권유드리긴 합니다. 근데 아버님이 또 대장암이 있으시면은 뭐 2, 그러니까. 3년이면은 그런 걱정을 또 하실 수도 있어요. 예. 네, 이렇게 대장 용종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